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역량, 적절한 환경 안에서의 노력 이 제목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역량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경우에 사실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표준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의 어떤 실체를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죠.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역량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즉 역량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1인당 국민소득으로 삶의 질을 측정해왔던 이 세계적인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던 아마라티아 센도 바로 이걸 도움받을 수 있는 연구자 중 하나죠. 역량에 대해서 정의하고 생각해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자예요. 센은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취할 수 있는 기능, 사실은 이제 functioning스입니다. S가 붙어요. 복수형이에요. 이 기능들의 선택 가능한 조합,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의 선택 가능한 조합. 그리고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뽑자면은 선택 가능한 조합이에요. 즉, 센이 볼 때 역량이란 누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또는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을 때 그거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일단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 중에 일부를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융합하고 조화시키고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또 센이 볼 때 한 사람이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유 능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어요. 한 사람의 능력과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어야 뭔가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고유한 능력만으로는 뭔가 성취하기가 무척 어렵죠.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는, 특별히 금메달을 따내는 이런 금메달 리스트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 사람의 메달리스트가 진정 그 사람의 고유한 능력만으로, 어떤 고유한 내적인 능력만으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부모, 코치진, 정말 요리사, 스폰서, 의료진, 또 훈련장을 만들어준 사람, 훈련장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최적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또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역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량은요, 개인의 고유한 역량, 내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환경적인 역량이 적절하게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역량은 내적 역량과 외적 역량의 조합이에요. 이거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라고 표시하기보다는 이제 곱하기죠. 이런 것을 그리고 한마디로 부르면은 역량이라고 하는 건요, 결합 역량, 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융합 역량,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처럼 역량이라는 것은 결합 역량이고 융합 역량입니다. 개인의 내적 능력 혹은 개인의 노력과 환경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만 한번 봐보자고요. 내 개인의 역량을, 내 개인의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내적 역량이라는 것과 고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만 볼 때. 이미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즉, 자기 자신을 이미 충분히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경적 지원, 즉, 외적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하고 있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개인, 그 한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환경적 지원, 외적 지원이죠. 자, 문제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노력과 환경적인 지원, 이 외적 지원이 적절한 상태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 마음의 요인, 즉 심리적 요인, 더 정확하게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질, quality of lif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러니까 실체가 뭔가요? 그쵸?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 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필요한 개인적인 노력과 환경적인 지원이 만족스러운지, 충분한지 아닌지, 이 문제가 바로 삶의 질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발전경제학자들이 왜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았는지 조금 이해는 돼요. 왜 GDP per capita를 통해서 삶의 질을 추론하려고 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아쉽게도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일 뿐이고 또 고른 분배와 관계없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상위 몇 퍼센트가 1인당 국민소득을 쭉 끌어올릴 수 있고 그 양극화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아주 굉장히 빈곤층이 있어도 평균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약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약점을 너무 늦게 깨달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한다, 추론에 한번 보겠다. 이게 전혀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환경적 지원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만 측정하기에는 대표성이 좀 떨어지고 좀 무리가 있었을 뿐이죠. 그걸로만 하려고 했던 거 잘못이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소득을 가진 사람 혹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그 사람 고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측정했어야죠. 또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 학교와 그러니까 교사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측정했어야죠. 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측정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뿐이에요.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이런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거를 지수의 추론의 도구에 포함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 아마르티아 센이 개발한 이 인간개발 보고서에는 기대 수명, 교육, 남녀 평등이라는 요소들이 위에서 잘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물론 이것도 최소화한 거죠. 더 많은 부분들이 또 환경적 요소를 작용하고 앞으로도 또 추가돼야 될 겁니다. 근데 최소한 건강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남녀차별이 없어야 인간 고유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평등지수를 통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보여주지 못했던 이 삶의 질을 보완하려고 했던 게 바로 아마르티아 센이 만든 인간개발보고서예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아시죠? 이 책으로 널리 알려진 이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게 사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또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또는 사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샌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이런 게 바로 능력주의적인 환상이다. 그래서 샌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개인적 노력 외에 수많은 환경적 자원이 있었다는 것들을 고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받은 이 환경적 지원을 현재 노력하고 있는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요. 현재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체, 바로 이런 사회가 아마르티아 센이 말한 역량이 극다화되는 사회이자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회가 마이클 샌델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환경적 지원의 토대 위에 개인의 노력이 더해질 때 바로 인간의 역량이 개개인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량이 완성되는 것 아닐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역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